실제 결과물이 없어도 사용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파일을 열람한 사용 흔적을 확보하는 전략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범죄의 판을 바꾸는 경제전문 변호사 김나기입니다. 퇴사 후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왔더라도 그걸 제품으로 만들거나 시장에 출시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그 생각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았어도 퇴사 후 회사 파일을 열어본 기록 하나가 영업비밀 사용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말하는 사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용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은 영업비밀 사건에서 말하는 사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열람 기록이 있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실제 판례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먼저 취득과 사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를 부정하게 가져오는 것은 영업비밀 부정취득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자료를 제품 개발, 샘플 제작, 내부 회의, 영업 전략에 활용했다면 별도로 부정 사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자료를 가져온 행위와 그 자료를 활용한 행위는 법적으로 따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파일을 가져 나왔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을 이후에 어떻게 다뤘는지도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법에서 말하는 사용에 가까워질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 제품을 만든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면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영업 활동에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고 그 활동과 아주 가까운 시기에 영업비밀 파일을 열람하거나 실행했다면 이건 단순 보관을 넘어서 부정 사용의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파일을 가지고 나왔던 단계와 그 파일을 열어본 단계는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전자 파일은 포렌식을 하면은 열람 기록과 실행 시간이 다 남습니다. 퇴사자가 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간 정황이 있고 그 뒤 경쟁 제품 개발이나 영업 활동을 준비한 정황까지 있다면 파일 열람 기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를 통해서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파일을 열람한 사용 흔적을 확보하는 전략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죄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제품이 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 영업비밀이 어떤 영업 활동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단순히 파일을 열어본 수준을 넘어서 그 정보가 제품 개발, 샘플 제작, 영업 전략, 제안서 작성처럼 사업 진행과 연결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실제 결과물이 없어도 사용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은 돈을 벌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가 실제 업무나 사업 진행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다만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퇴사 후에 전 직장 파일을 열람한 기록이 포렌식으로 이미 확인이 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영업비밀 사용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정말 완성된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파일을 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파일이 실제 제품에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따져본 거죠. 제품 구조, 수치, 설계 방식이 열람한 파일과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서 법원에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완성된 사용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 인정을 했고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파일을 열었느냐 하나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 파일이 실제 결과물에 반영이 됐는지, 활용 방식이 구체적인지, 제품과 자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포렌식 기록만 볼 것이 아니라 제품 구조, 기술 내용, 업무 흐름, 사용 시점까지 모두 함께 분석을 해야 그 방어의 길이 보입니다. 정리하면 영업비밀 사용죄에서 중요한 건 파일을 열었느냐.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더 나아가서 그 파일을 왜 열었느냐, 언제 열었는지, 그 뒤에 어떤 업무나 제품 개발과 연결이 됐는지,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파일 열람 기록이 있고 그 시점이 제품 개발이나 영업 활동과 가깝고 실제 결과물과도 연결된다면 사용죄로 평가될 위험은 매우 커집니다. 반대로 열람 기록은 있지만 결과물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제품 구조와 설계 방식이 다르거나 활용 방식이 불분명하다면 기술 여부와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클릭했느냐가 아니라 그 클릭이 실제 사업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그 클릭 하나가 형사재판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사라면 상품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파일 접근 기록과 사용 흔적을 먼저 확보하세요. 반대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열람 기록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기록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졌는지, 결과물에 반영됐는지, 기수로 볼 수 있는지는 끝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기수와 미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죄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1551-051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 변호사 김락이었습니다.